안녕하세요. 해커 시뮬레 윤필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심화 전자기학 파트로 이제 공부를 시작하게 될 것인데요. 앞으로 3주 과정 동안 심화 전자기를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 것입니다. 심화 파트는 뭐 심화 역학 둘 그랬지만 아무래도 이제 요즘 추세가 좀 이제 일반 물리 쪽으로 조금 이제 어, 많이 좀 치우쳐지고 또 심화 파트의 문제 수가 좀 이게 조금씩 줄어드는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하지만 이제 고득점 위해서는 심화 파트를 또 놓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좀 전략적인 관점으로 공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시간이 많이 부족하다 싶으면은 좀 일반 물리 쪽으로 좀 더 치우쳐서 좀 더 이제 집중하셔서 이렇게 하셔도 괜찮고요. 선택적으로 또 이제 심화 전자기도 또 중요한 파트가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또 이제 말씀드릴 텐데 어떤 그런 중요한 파트들 위주로 그렇게 공부하셔도 사실은 괜찮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권장드리는 이제 공부 방법은 그래도 수업을 좀 잘 들어주시고 좀 욕심을 부리시는 것도 괜찮다. 왜냐면은 여러분 심화 전자기 제가 이제 강의 드린 내용을 이제 보시면은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좀 수학적으로 깊이 조금 좀 더 깊이 들어갈 이제 내용들이 많은데 근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은 것이 사실 우리가 이제 대학교 때 어떤 전공 과목에서 전자기학을 배우는 그 내용이 방대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정말로 이제 임용이 필요한 부분만 제가 추려내서 이렇게 강의를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예를 들어 이제 뭐 컬 다이버전스 이런 것들 나오면은 이제 어 그냥 공식으로 외운다면은 이게 좀 어 깊게 안 와닿잖아요. 하지만 이제 그런 왜 그런 식이 나오게 되어졌고 그런 의미가 무엇인지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좀 이해하고 있다면 아무래도 이제 시야가 좀 더 깊어지겠죠. 이해하는 깊이가 좀 깊어지면서 그러면서 굉장히 또 자신감을 붙게 되고 굉장히 좀 시너지 효과가 많이 발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수업을 이제 좀 다 들어주시는 것 좀 권장을 드리고 네. 또 기간이 길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뭐 3주 과정이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본인의 그 어떤 그 상황에 맞게 그렇게 좀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심화 파트는 좀 이렇게 총 5가지 파트로 우리가 해볼 거고 제일 처음에 이제 벡터 해석학 왜냐면 이제 심화 전자기 파트에서 뭐 다이버전스 컬 이런 것들이 이제 뭐 그레이디언트 이런 게 등장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필요한 것들만 우리가 조금 좀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만 우리 좀 해볼 것이고 그리고 일반 물리에서의 전자기 파트처럼 이제 정전기학, 전자기학, 전자기도, 전자기파 이렇게 좀 어, 똑같은 그런 순서대로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한번 공부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벡터 해석학으로 넘어가서 음,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본적인 내용인데요. 이 정도야 우리가 이미 다 공부했기 때문에 뭐 잘 아시겠지만 벡터의 덧셈, 뺄셈, 벡터와 스칼라고 이런 부분들인데 벡터 덧셈 이렇게 삼각형법으로 이렇게 덧셈이 정의가 되죠. 이런 식으로. 그쵸. 뺄셈은 그쵸. A 빼기 B다. 그러면은 B가 이거면은 B의 음의 벡터를 해가지고 A 플러스 B의 음의 벡터 해서 이렇게 A 빼기 B 벡터가 계산이 되겠죠. 벡터 곱하기 스칼라 곱이다. 2 곱하기 A다. 그러면 방향 그대로고 크기는 2배다. 그렇게 이런 이제 기본적인 벡터 연산은 이렇게 정의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자, 벡터 곱하기 벡터인데요. 2가지가 있습니다. 스칼라 곱이 있고 그리고 벡터 곱이 있죠. 스칼라 곱은 결과 스칼라니까 스칼라 곱이라고 하고 정의는 이렇게 정의되죠. 기호로는 A.B라고 쓸 것이고 의미는 그렇습니다. 즉 A, B가 서로 세타만큼 각도가 있다면 같은 방향 소문끼리 곱을 하자라고 이렇게 정의하죠. 그래서 A, B 코사인 세타 이렇게 정의하는 것이 이제 스칼라 곱이고요. 반면 벡터 곱은 결과 이제 벡터이죠. 그래서 자, A와 B를 포함하는 어떤 평면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 결과 벡터는 그 평면의 수직한 방향인데요.
그럼 위쪽이냐 아래쪽이냐 이제 오른손을 따지는 거죠. 그래서 A를 먼저 찔러주고 B를 감싸서 엄지 가르치는 방향이 바로 벡터 곱의 방향이다 라는 것이고, 크기는 A, B, 사인 세타로 이렇게 정의된다는 거, 네,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정의 이렇고요. 네. 자,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벡터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봐야겠죠. 자, 우리는 항상 모든 벡터는 성분과 단위 벡터로 나타내서 계산을 할 것입니다. 3차원상에서 직교좌표계의 단위 벡터가 있죠. x hat, y hat, g hat 이렇게 우리가 정의하는 단위 벡터가 있으면, 우리가 이미 A라는 벡터를 이렇게 성분, A 벡터의 성분이 AX, AY, BH라고 한다면은 이와 같이 A 벡터를 성분과 단위 벡터로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죠. 이렇게 AX, X 플러스 AY, Y hat, AG, G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의 의미를 살펴보면 이제 이건 벡터 합이죠. 그래서 이렇게 A 벡터 끝점을 가르치는 어떤 포인트가 있다 한다면 AX, X에서는 요거죠. 요게 AX, AX. 그 다음에 요것이 AY, Y 해시고, 그 다음에 위로 가는 거죠. 이렇게. 이것이 AG, G 해시입니다. 이거 세 개 더 더하면 이제 삼각형법으로 우리가 A 벡터가 나오죠. 그렇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의미를 좀 이해해 볼 수 있겠고, 그래서 어떠한 임의의 벡터 A가 이렇게 성분과 단위 벡터로 항상 1대1 매칭으로 이렇게 항상 표현할 수 있고, 우리는 항상 이와 같이 성분과 단위 벡터를 이용해서 모든 벡터 연산할 것입니다. 왜냐? 계산이 너무 편하거든요. 우리 계산 빨리빨리 하는 것이 가장 좋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성분과 단위 벡터로 쓰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A, B 벡터가 이렇게 성분과 단위 벡터로 표현됐다고 했을 때요. 그쵸. 그랬을 때 덧셈은 너무 간단하죠. 성분끼리 더해주면 끝난다. 너무 간단합니다. 뺄셈도 마찬가지죠. 뺄셈도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듯이 성분끼리 빼면 된다.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자, 벡터 곱하기 스칼라다. A 곱하기 A라는 스칼라를 A 벡터로 곱한다. 그러면 성분에다가 그 A를 곱하면 되죠. 너무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기본적인 벡터 연산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벡터 곱하기 벡터, 그것 좀 봐야겠죠. 자, 아직까지는 이제 우리가 일반문이 했던 내용 그대로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자, 스칼라 곱. 자, 두 벡터의 스칼라 곱 같은 것끼리 하면 1이고요. 그쵸? 정의 자체로 하시면 1입니다. 다른 것끼리 하면 이제 제로 수직이니까. 그쵸? 그래서 A, B로 성분과 단위 벡터 표현된 두 벡터를 스칼라 곱 해주면 각 성분끼리 곱해서 더해주어라 라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이미 다 우리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이고, 자, 그 다음에 벡터 곱 바로 가볼게요. 자, 벡터 곱은 자, 단위 벡터들끼리 벡터 곱을 해주면 이거는 완전 반대죠. 같은 것끼리 하면은 0이 됩니다. 그렇죠? 왜냐면 크기가 A 크기, B 크기, 사인 세타인데 같은 거면 사인이 제로이니까 따라서 같은 것끼리 하면 제로, 즉 평행하면 제로입니다. 벡터 곱은 서로 다른 것끼리 하면 그 다음 게 나오죠. 우리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걸 아예 그림을 여러분 머릿속에 넣어주시고 x, y, g가 이렇게 있잖아요. 서로 간에 다 수직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즉 이런 방향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런 방향. x, y를 벡터 곱해주면 g가 나오고 y, g를 벡터 곱해주면 x가 나오고 g 크로스 x는 y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외우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순서가 바뀌면 어떻게 되죠? x 크로스 g의 시다. 그러면 이제
이게 순서 바뀌었으니까 마이너스 해주면 돼요. 예,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반지계 방향으로서 머릿속에 넣어주시면은 빨리빨리 이런 계산들을 간혹가다 이런 계산이 필요하거든요. 예, 벡터 곱이 이제 단위 벡터들끼리의 벡터 곱 이런 거 제법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빨리 계산할 때는 이런 걸 이제 머릿속에 넣어주시고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우리가 두 벡터가 성분과 단위 벡터 표현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제 이거 벡터 곱을 전개 쭉 해주시면은 사라지는 거 다 없애주고 정리해보면 이렇게 나와요. 자, 좀 복잡해 보이지만 자, 우리가 수학적으로 이 결과를 아주 나이스하게 깔끔하게 표현한 방식이 바로 행렬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 3 곱하기 3 행렬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선형대수에서 예로 이제 수학이죠. 예, 수학에서 이게 3 곱하기 3 행렬의 행렬식은 정확하게 이렇게 정의됩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이거는 중요하니까 제가 한번 행렬식의 정의를 한번 바로 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뭐 양자역학에도 등장하니까 그렇죠? 자, 행렬식이라는 것은 2 곱하기 2는 다 아실 겁니다. 2 곱하기 2는 예를 들어서 A, B, C, D. 자, 2 곱하기 2의 행렬식은 정의가 AD 빼기 BC예요. 이렇게 정의됩니다. 이렇게. 이게 정의되고. 자, 그럼 3 곱하기 3은 어떻게 정의되느냐? 혹시 이제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자, 3 곱하기 3은 행렬 어떻게 정의되느냐? 여러분들이 지금 행이 3개고 열이 3개인데 어느 거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마음대로 선택하셔도 돼요. 예, 그래서 편의상 여기서는 1행을 한번 선택해 볼까요? 네. 자, 1행을 선택한다고 하고 그럼 1행에서 지금 원소가 하나, 둘, 세 개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선택한 그 행 또는 열에서 각 원소로 이제 전개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첫 번째 게 x 햇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됩니다. x 햇을 써주시고 자, 그러면 x 햇이 포함되지 않는 x에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은 나머지 것들이 있죠. 예, 나머지 원소들 가지고 행렬식을 써줍니다. AY, AG, BY, BG 이렇게 써주시고 이런 식으로 전개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플러스 자, Y 햇인데 그쵸? 자, 그럼 이제 Y 햇에 대해서는 Y 햇을 전혀 포함하지 않는 나머지 것들이죠. 얘를 행과 열로 전혀 포함하지 않는 그런 나머지 AX, AG, BX, BG 얘네들 가지고서 역시 여러분들이 행렬식을 2 곱하기 행렬식을 적어주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사항이 있어요. 뭐냐면 자, 여러분들이 선택한 그 행에서 각 원소들의 행과 열을 잘 보세요. 몇 번째 행은 몇 번째 열인지. 얘는 이제 1, 1이잖아요. 1행 2열, 1행 3열입니다. 그러면은 이 숫자가 더해서 짝수인지 홀수인지 보셔야 돼요. 짝수면은 플러스, 홀수면은 마이너스가 붙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얘는 1 더하기 1 짝수라서 플러스인데 얘는 이제 1 더하기 3이니 홀수잖아요. 그래서 얘는 지금 마이너스 1이 붙어줘야 돼요. 마이너스 1이 붙어줘야 됩니다. 마지막 1행 3열은 1 더하기 3 짝수니까 플러스 그 다음에 G 해세 역시 얘를 포함하지 않는 AX, AY 이런 거 가지고 하는 거죠. A X, AY, BX, BY 자, 이렇게 정의됩니다. 이것이 바로 행렬식의 정의예요. 예. 이런 식으로 정의되면은 뭐 괴계적으로 아무리 이제 커져도요. 행렬이 막 사이즈가 커져도 이런 식으로 쭉 전개가 됩니다. 예. 이렇게 정의되는 것이 바로 행렬식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이와 같은 벡터의 결과는 깔끔하게 이런 식으로 행렬식으로 표현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한번 체크해 볼까요? x에 대해서 ay, bg 빼기 AG, BY잖아요. 그쵸? 그대로 나오죠. 그쵸?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됩니다. 오케이. 다 이걸 외워두세요. 외우기도 어렵지 않습니다.
x에 y, g에 그 다음에 순서 바꾸면 안 돼요. a가 먼저 나오고 b가 세 번째로 나오는 그런 식으로 각 성분을 이렇게 적어주면 이것이 바로 벡터 곱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기본적인 벡터의 연산 한번 알아봤고요. 자, 벡터 곱에 대해서 조금 이제 몇 가지 우리가 공식들이 좀 있는데 그거 조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A.B 크로스 C다. 그럼 이건 이제 이거죠. A 그 다음에 B 크로스 C는 X의 Y의 G의인데 얘네들이 이제 BX, BY, BG, CX, CY, C 이런 이제 3 곱하기 3 행렬식이잖아요. 그러면 이거하고 지금 A 벡터와 스칼라 곱을 해주면 스칼라 곱은 이제 각 성분끼리 곱해서 더해주는 건데 그러면 우리 아까 전에 이제 상상해 보시면은 얘는 이제 X의 Y의 G에서 전개가 되잖아요. 그러면 X의 자리 대신에 A의 X 성분은 곱해지겠죠. 그걸로 대치되겠죠. 그렇죠? Y의 대신에 AY 성분이 대치되고 G의 대신에 AG 성분이 대치될 것입니다. 그럼 다시 그걸 추려주면은 얘가 여러분들 금방 상상하시면 아시겠지만 X의 대신에 AX가 들어가면 되고 Y의 대신에 AY가 들어가면 되고 G의 대신에 AG가 들어가면은 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요. 이런 식으로. 네. 자, 그래서 이렇게 A.B 크로스 C는 이런 식으로 역시 3 곱하기 3 행렬식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자, 행렬식에서 자, 이게 행의 순서가 이게 뒤바뀌면 안 되지만 이제 그 행을 1, 2, 3 이 순서가 안 바뀌면 괜찮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행렬식 계산할 때 요거하고 그러니까 뭐랑 똑같냐면은 얘가 한 칸씩 밀려나면서 C가 위쪽으로 올라오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요. A 이건 이제 수학적으로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 칸씩 즉 1, 2, 3 요 순서가 바뀌지 않으면서 하나씩 밀려나면서 제일 밑에는 위로 올라오고 그렇게 변한데도 변하지 않습니다. 결과는 똑같아요. 그래서 한 가지 더 밀려도 또 똑같기 때문에 그 얘기는 이제 1, 2, 3 요 순서가 유지가 되면서 이렇게 한 칸씩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그러한 변화에 대해서는 똑같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A.B 크로스 C와 한 칸씩 밀려나면서 반대로 밀려야 됩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한 칸씩 밀려나면서 B.A 크로스 A, C 크로스 A, 그 다음 하나 더 왼쪽으로 오면서 C.A 크로스 B 다 똑같아요. 왜냐면 이 행렬식 자체가 한 칸씩 이렇게 밀려나도 결과는 똑같기 때문입니다. 수학적으로 같게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벡터 곱에서 이런 이제 특별한 삼중 곱에 대해서는 이런 관계가 성립한다는 거 그런 것도 좀 여러분들 알아두시고 나중에 이제 벡터 연산 같은 거 할 때 가끔씩 등장합니다. 이런 것도 자 이것도 좀 가끔씩 등장해요. 자 이번에는 뭐냐면 A 크로스 B 크로스 C입니다. 결과는 이제 벡터이겠죠. 자 이게 이제 백캡 공식을 해가지고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이거 이제 쭉 전개해서 좀 정리해보면 자 이거랑 똑같다는 게 유도가 돼요. 일명 백캡 공식인데 왜 백캡이냐면 지금 BAC, CAB 이렇게 되니까 일명 이게 다시 없애야 되는데 오타입니다. 이게 없애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백캡으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A 크로스 B 크로스 C는 B가 벡터가 표현되고 그 다음에 A 다시 그렇죠. 그 다음에 C 빼기가 있어야 되고 C 그리고 A B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 공식을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기본적인 벡터의 연산들, 벡터 곱까지 한번 쭉 봤고요. 이 정도까지만 여러분이 좀 정리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뭐 위치라든지 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3차원 좌표계에서 쓸 건데, 자, 어떤 점피가 있다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물론 이제 직교 좌표계에는 x, y, g로 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요 점의 위치 벡터는 r 벡터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r 햇 벡터라는 것은 단위 벡터인데요. 지름 방향 단위 벡터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깥으로 뻗어나가는 방향의 단위 벡터이죠. 즉 기준점 원점에 대해서 그 어떠한 관찰자 P까지 향하는 단위 벡터, 그것이 바로 r 햇 벡터이죠. 우리가 구면 좌표계에서 하나의 단위 벡터를 쓰는 바로 그 단위 벡터가 되겠습니다. 주의사항은 이 r 햇 벡터는 관찰자마다 다르다는 거죠. 관찰자 여기 있다면은 r 햇 벡터는 여기가 이제 r 벡터니까 이 방향이 이제 r 햇 벡터이죠. 그렇죠? 그래서 관찰자가 어디냐에 따라서, 즉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r 햇 벡터는 방향이 달라진다라는 거. 그러니까 즉 지름 방향상 위치마다 달라진다라는 거를 꼭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r 벡터가 여기 있고, 그리고 변이 벡터가 있겠죠. 살짝 여기에서 뭐 이렇게 변이가 발생했다. 했을 때 우리 변이 벡터를 ds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교 좌표계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x의 y의 ds로 위치 벡터를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당분간 이제 직교 좌표계에서 주로 할 것이고, 자, r 벡터는 정의가요. 크기가 1인 벡터이니까, 자, r 벡터를 r의 크기로 나눠준 거죠. 예, 그래서 수학적으로 좀 표현해 보자면, 자, r 벡터는 이렇게 표현됩니다. 루트 x제곱 y제곱 g제곱 분의 x 햇 플러스 y 햇 플러스 gg 이런 식으로 그렇죠. 예, 표현입니다. 이런 어떤 표현식 정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구나라고 좀 알아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네. 이게 뭐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단위 벡터를 직교 좌표계에서 나타낼 수 있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일반적인 변이, 미소 변이 표현식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것도 좀 기억해 주세요. ds는 이런 식으로 직교 좌표계에서 dxx 햇 dy y 햇 플러스 dg g 햇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기본이고요. 자, 우리가 이제 전자계학에서는 자, 관찰자가 있고요. 관찰자의 위치 벡터는 r 벡터인데, 자, 원천이라는 게 있어요. 원천이라는 것은 전하의 어떤 소스이죠. 예, 전하가 거기 있다든지 그런 걸 얘기합니다. 또는 뭐 전류가 있다든지 어떤 전기장을 만드는 어떤 원천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원천 전하를 얘기할 때 그 원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원천 점이라는 것은 전하들의 분포 또는 전류들의 분포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 쓸 것이고, 여기 관찰자는 말 그대로 우리가 측정하는 그 지점이죠. 점 P에서의 뭐 전기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측정할 때 관찰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두 가지 좀 분리해 주세요. 자, 벡터도 자, 지금부터는 원천점의 벡터는 프라임이 붙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프라임이 나왔다 이게 얘기는 뭔가 이제 원천에 대한 위치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프라임 없는 거는 순전히 관찰자의 위치라는 거 그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대문자 r 벡터 이걸 우리가 분리 벡터라고 뭐 이름을 붙여놨는데, 자, 이건 뭐냐면 원천에서 관찰자를 향하는 그 벡터입니다. 자, 이거는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예를 들어 쿨롱의 법칙에서 여기 예를 들어 원천에 전하가 있어요. 뭐 Q 프라임 해볼까요? 자, 관찰자에 또 다른 전하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문자 Q라고 볼게요. 그러면은 원천에 있는 Q 프라임이 관찰자 지점에 있는 대문자 Q한테 미치는 전기력, 그때 이제 R 벡터가 들어오겠죠. 대문자 R 벡터가. 그렇잖아요. 네, 떨어진 거리에 제곱의 반비례하고, 그렇죠? 방향은 대문자 R 방향이고, 그렇죠? 네. 따라서 이
분리벡터라고 써진 대문자 R벡터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어떤 물리적인 결론을 나타낼 때 주로 나타내집니다. 아시겠죠? 쿨롱의 법칙이라든지 이런 거 나타낼 때, 또는 전위를 계산할 때, 오케이? 즉, 원천으로부터 생기는 바로 관찰자 지점에서의 뭐 전기장 전위를 표현할 때 이제 R벡터가 들어온다는 거,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R벡터는 R'에서 R을 향하는 그러한 벡터이기 때문에 R 빼기 R'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렇게 알아주시고, 크기를 나타낼 때는 이렇게 절대값으로 이렇게 쓸 수 있는데, 그렇죠? 자, 구체적으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R 햇 방향이다. 그 R 햇 방향이라는 것은 바로 원천에서 관찰자를 향하는 그 단위 벡터를 표현할 때 R 햇 벡터 이렇게 쓸 거예요. 자, 그러면 단위 벡터이기 때문에 R 벡터를 R의 크기로 나누면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적어보면은, 자, R 빼기 R 프라임, 그죠? R 벡터죠. R 벡터를 크기로 나누면 되는 거니까, 크기는 당연히 이렇게 되죠. 피타고라스 써서 이렇게 되고, 그러면 R 벡터는 이렇게 분자가 이렇게 표현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R 햇 방향, R 햇이라는 단위 벡터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구나라고, 좀 이해를 할 수 있어야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자, 이건 기본적인 세팅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부터 이런 정의 하에서 앞으로 전자계 내용들을 한번 우리가 그 관련된 물리 법칙을 전개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내용이고, 자, 그러면 자, 드디어 이제 본격적으로 자, 벡터 미적분학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전자계약에서는 벡터를 미분하고 뭐 적분하고 이런 게 많이 나와요. 그쵸? 뭐 대표적으로 가우스 법칙 이런 것들이죠. 또는 이제 앙페르 법칙 이런 것들이 이제 적분 형식으로 막 표현돼 3차원상에 막 적분하고 이제 그런 것들 나오고, 근데 그런 것에 또 미분 형식으로도 표현될 수 있습니다. 또 이제 맥스웰 방식도 기본적으로 벡터 미분 형식으로 표현되죠. 적분으로 표현되지만 그와 같이 미적분학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벡터 미적분학에 대해서, 즉 그레디언트, 다이버스 컬 이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봐야 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어떤 함수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x, y, g로, 즉 공간상에서 정의된 함수이죠. f라고 볼게요. 자, 저 함수는 뭐 전기 포텐셜 이런 거죠. 그런 게 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어떤 뭐 수학적으로 공간에서 정의된 f라는 함수가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전미분이라는 것은 수학적으로요, 말 그대로 어떤 함수의 전체적인 미분이다, 뭐 그런 의미인데, 자, df로 표시하죠. 말 그대로 함수의 변화량, 어떤 이제 전체적인 변화량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자, 수학적으로는 이렇게 표현됩니다. 이렇게. 이게 전미분이죠. 즉, f라는 함수가 지금 변수가 x, y, z 세 개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세 가지 변수에 다 의존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저 세 가지 변수가 어떻게 변하냐에 따라서 f도 달라질 텐데 그거를 나타내는 거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의미를 좀 해보면 먼저 x가 dx만큼 변했을 때 그러면은 이제 df로 얼마나 바뀌냐? 자, f를 x로 편미분한 거. 자, x로만 미분하라는 얘기죠. 그 비율만큼 살짝 변할 것이고, 그 다음에 y가 dy만큼 변할 때 f를 y로 편미분한 거, 즉 y로만 미분한 거, y에 대한 어떤 변화율이죠. 그거 곱하기만큼, 그 변화율 곱하기 dy만큼 f도 변할 것이고, 마지막으로 그쵸, g도 dg만큼 g가 변했을 때 역시 f를 g로 편미분할 그 비율 곱하기만큼 f가 변할 거다라는 것이 바로 전미분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x, y, g가 변함에 따라서 f는 변화한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그 식이죠. 수학적인 식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건 기본적인 수학적인 또 내용이고, 자,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한번 나타내 보겠다는 거예요. 자, 잘 보시면은 이 중에서 이제 편미분한 거를 이제 벡터로 나타내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요, dx, dy, dg는 이거는 미소 변이죠. 그렇게 좀 분리해서 좀
표현해봐서 그것의 스칼라급으로 나타낼 수 있잖아요. 이렇게. 예. 그쵸. 그쵸. 이렇게 스칼라급 해주면 이게 나오니까. 그쵸. 자, 그러면 여기서 얘는 뭐냐면은 DS입니다. 미소 변이. 자, 앞에 건 뭐냐? 아, 우리가 이것을 그레디언트 F로 이제 정의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레디언트 F로. 자, 그럼 이제 그레디언트 F가 이제 무슨 의미인지 좀 이해해봐야 되는데, 자, 따라서 이걸 이제 미소한 함수의 변화는 전미분은 F라는 함수의 전미분은 그레디언트 F의 그다음에 그레디언트 F와 그다음에 미소 변이와의 스칼라 곱입니다. 그렇죠? 네. 자, 이제 의미를 한번 살펴 보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 그레디언트 F, 뭐 델 F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자, 그레디언트 F의 의미는 뭐냐? F가 가장 빨리 변하는 방향이고, 즉 벡터인데요. 벡터입니다. 자, F가 가장 크게 변하는 방향이고, 방향 그 방향 가르치고, 그 다음에 크기는 그 F의 변화율, 그 방향으로의 변화율을 나타냅니다. 즉, 그레디언트 F는 어떤 공간상에서의 미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장 크게 변하는 방향으로 그 변화율을 나타내는 벡터가 되겠습니다. 자, 왜 그러면 그 의미를 가지는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다시 요 식을 볼까요? 자, DF, F의 변화인데, 자, 지금 얘는 정해져 있습니다. 얘는 이제 정해진 거죠. 예, 고정입니다. 얘는 정해졌고, 그 다음에 DS는 내가 마음대로 택할 수 있죠. 그래서 DS는 뭐 어떤 점이 있으면, 점P가 있으면, DS는 뭐 이렇게도 뗄 수 있고, 이렇게도 뗄 수 있고, 다양한 방향으로 내가 변이를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다양한 방향이 있는데, 자, 델 F라는 것이 이미 정해져 있거든요. 뭐, 이 방향 해볼까요? 이게 델 F입니다. 그러면 그 변이가, DS 방향이 지금 이게 스칼라 곱이기 때문에, 자, DS 방향이 델 F 방향으로 일치할 때가 가장 큰 값을 가지겠죠. DF가. 그렇잖아요. 다시 말하면, 결국 변이가, 요 방향이 그레이드는 F 방향으로 가질 때 가장 큰 값을 DF 가장 큰 값을 가지기 때문에 그 얘기는 결국 요 방향은 DF 방향, 델 F 방향이라는 것은 F 가장 크게 DF 가장 크게 만들어주는 그 방향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그 방향으로 살짝 변이가 발생했을 때 DF가 가장 클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바로 F가 가장 크게 변하는 방향이다. F가 가장 크게 변하는 방향 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방향으로 움직였을 때 가장 DF가 크니까. 그 얘기는 델 F라는 것이 F가 가장 크게 이제 변하는 방향으로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럼 이제 DS가 만약 일치한다고 했을 때요. 내가 미소 변이를 그 방향으로 델 F 방향으로 살짝 일치시켰을 때 그때 이렇게 되겠죠. DS와 델 F 크기가 DF니까 따라서 이제 이제 델 F의 기본적인 의미는 그 S 방향이죠. 네, 그 가장 크게 변하는 그 방향으로의 이 함수의 미분 변화율이다라는 것으로 이해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의미를 여러분이 꼭 이제 머릿속에 넣어 주실 되는데, 델 F라는 것은 F가 가장 크게 변하는 방향이고 그것의 크기는 그 방향으로의 변화율이다. F의 변화율. 그렇죠. 가장 크게 변하는 그 변화율. 결국 이제 변화율, 즉 미분이라는 것입니다. 공간의 미분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3차원상의 미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딱 그 방향으로의 미분이다.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레이디언트 정의와 그다음에 의미를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정의와 그다음에 의미. 자, 이것이 이제 그레이디언트 의미가 되겠고요.
자, 두 번째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방금 그레디언트의 정의가, 그레디언트 F의 정의가, 라운드 X분의 라운드 F X 햇. X에서 앞으로 붙여도 되거든요. 벡터니까 뭐 어디다 붙여도 같다, 뭐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Y의 라운드 Y분의 라운드 F 플러스 G 햇 라운드 G분의 라운드 F. 이렇게 우리가 정의된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아예 델이라는 것을 연산자로 취급할 수 있어요. 네. 따라서 이 델 연산자 어떻게 취급할 수 있냐면, 자, F를 살짝 빼놓고 볼까요? 네, 빼놓고 보면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마치 연산자로 이렇게 취급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그렇죠. 마치 양자역학에서 연산자를 적용하듯이, 그렇죠.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요. 따라서 요거가 바로 델 연산자. 네, 델 연산자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아이가 이렇게 외워두는 거 좋습니다. 델 연산자는 벡터 연산자이고 x 햇 라운드 x 라운드 플러스 y 햇 라운드 y분의 y 라운드 g 햇 라운드 g 라운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연산자 자체로서 이렇게 아시는 것도 좋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부터는 이제 다이버전스 컬 이렇게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일단 수학적인 정의는 다이버전스 보면은, 자, 수학적인 정의는 이렇게 정의됩니다. 즉, 자, 다이버전스 A는, 자, 정의 자체로, 그러니까 연산자로 취급하시면 되죠. 그래서, 델 연산자와 A라는 벡터와의, 이제, 스칼라 곱으로,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거 스칼라 곱을 해주면은, 그쵸. 그럼 이제 성분끼리 곱하기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X의 끼리 곱해주면 이제 라운드 x 라운드 ax가 되겠죠. 여기 나왔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으로서 라운드 y분의 라운드 ay 이렇게, 마지막으로 라운드 g분의 a 이렇게 표현될 것입니다. 그렇죠. 자, 일단 수학적인 정의는 이렇게 된다라는 거. 각 성분 벡터를 각 성분에 해당되는 좌표로 이렇게 미분하는 것 덧셈으로 이렇게 정의가 되고요. 일단 수학적인 정의입니다. 이거는. 결과는 스칼라예요. 네, 결과가 스칼라이고, 그다음에 이제 벡터에다가 연산한 겁니다. 벡터에다가 다이아분을 해줬을 때 결과는 스칼라 나오게 되고, 자, 일단 물리적인 의미는 뭐냐라는 걸 좀 봐야겠죠. 항상 여러분 그 물리적 의미까지 좀 다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의미는 뭐냐면, 자, 여러분들이 수도꼭지 좀 생각해 주세요. 자, 수도꼭지가 이렇게 있다. 밑에 바라봅니다. 막 물이 막 나오겠죠. 자, 물이 뿜어져 나올 겁니다. 수도꼭지가 이제 열려지게 되면은, 자, 물이 뿜어져 나올 텐데, 어떤 수도꼭지 포인트에서 물이 막 주변으로 막 퍼져나가겠죠. 자, 그런 거 연상하셔야 됩니다. 이런 게 이제 다이버전스예요. 이게 바로 다이버전스입니다. 즉, 공간상의 모든 점마다 정의됩니다. 다이버전스는. 네. 얼마나 그 지점에서 벡터가, 요 A 벡터가 얼마나 그 포인트에서 사방으로 퍼져나가느냐, 그 정도를 나타내는 값이 바로 다이버전스입니다. 즉, 공간마다 다 정의가 돼요. 예. 그래서 그 포인트에서 벡터가 이런 식으로 퍼져나가는 방식으로 이제 분포가 되어 있으면 어떤 값이 있을 것이고, 또 밑에 있는 공간에 또 있겠죠. 예, 밑에 있는 공간은 좀 더 많이 퍼져나간다. 그럼 또 다이버전스도 큰 값을 가지겠죠.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됩니다. 모든 공간상의 점마다 수도꼭지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마치 뭔가 이 벡터라는 양이 퍼져나가는 방식으로 분포가 되면은 다이버전스 값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면 좋아요. 자, 그러면 만약에 이 벡터가 이런 식으로 분포된다면 어떨까요?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오른쪽으로 가면서 커지는
그런, 잠깐만요. 그런 경우 한다면, 있을 수 있겠구나. 네. 일정하다. 이런 식으로 일정한 흐름을 나타내는 벡터 함수다. A 벡터가 이런 식으로 어떤 일정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때는 다이버스가 없겠죠. 네, 없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고, 어, 네. 또는 이런 식으로 됐다고 한다면, 네. 이런 식의 모습을 보인다면은, 어떤 포인트를 중심으로 벡터가 이렇게 회전하는 방식으로 주어진다면, 자, 이때도 다이버스는 0이 됩니다. A 벡터 이렇게 있다면. 이때도 다이버스 0이고, 자, 이때도 다이버스가 0이 돼요. 이건 돌아갈 뿐이지 뭔가 뿜어져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예. 회전할 뿐이지. 그렇죠? 이때는 다이버스가 제로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그 포인트에서 이렇게 뻗어나가는 방식으로, 마치 수도꼭지에서 물 뿜어나오죠. 그게 이제 다이버스예요. 예. 예. 이 값이 제로가 아니다라는 얘기는 뭔가 그 포인트에서 뿜어져 나오는구나. A 벡터가 뿜어져 나온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컬인데요. 컬은 정의가 델 벡터와 A 벡터, 역시 A 벡터에 대한 컬로 정의되는데, 자, 이번에는 이제 벡터 곱으로 이렇게 해주는 거죠. 델 벡터와 A 벡터의 벡터 곱으로 정의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벡터 곱은 이와 같이 행렬식으로 표현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거 그대로 한번 연산자 정의를 그대로 갖다 쓰면은 아까 봤던 것처럼 행렬식으로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여기서 x, y, z, hat, 그 다음에 요거가 이제 미분 연산자니까 이렇게 각 미분 연산자, 그 다음에 a 벡터 이렇게 나오죠. 딱 이걸 전개해주면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그렇죠? 구체적으로 표현해 보면 이와 같이 좀 복잡하지만 여러분들이 컬이라는 벡터를 저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정의고요. 예, 정의가 이렇게 되는 것이고, 자, 이것의 의미는 뭐냐? 여기서 의미는, 자,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이게 바람개비를 딱 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포인트에다가. 자, 근데 그 주변에서 벡터가 이렇게 한 방향으로 흐른다면 바람개비 돌아가지 않겠죠. 그렇죠? 예를 들어 방향이 이 방향으로만 되어져 있다. 네, 그러면 바람개비 회전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때는 그러니까 A 벡터가 이렇게 표현했다면 이때는 이제 컬이 제로예요. 네, 이건 이제 제로가 되는데, 근데 이게 아니고 요 그림 볼까요? 오른쪽 그림 보면은, 자, 내가 요 중심에다가 이렇게 바람개비를 딱 갖다 두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당연히 회전하겠죠. 예. 요 바람개비는 반시계로 예를 들어 이거 어떤 이제 뭐 이렇게 공기 입자다라고 한다면 이제 또는 뭐 유체이다. 그러면 이제 이 바람개비 회전할 것입니다. 그 포인트에서 이때는 이제 컬이 제로가 아니에요. 이때는 컬이 0이 아니라 어떤 값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바람개비 회전할 거니까. 예. 하지만 컬의 의미는 뭐냐면 그 지점에서 A라는 벡터가 이와 같이 회전하는 모습으로 분포한다면 그러면은 컬이 어떤 값을 가지게 돼요. 예. 직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 포인트에 바람개비를 놨을 때 이렇게 돌아가면 이제 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전하게 되면은 그 주변을 둘러싸는 A 벡터가 회전하는 방식으로 분포한다면 컬이 0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의미를 정의도 당연히 수학적인 정의와 함께 여러분들이 이 의미를 정확하게 좀 기억을 하셔야지만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이버스와 컬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그렇게 정의 한번 알아봤고요. 자, 한 가지만 문제 한번 볼게요.
자, 한번 컬은 워낙에 좀 어려우니까 자, 그레디언트 다이버전스 한번 구해보자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저 위치 벡터 크기 R이라고 표현됐죠. 자, 크기만 봤으니까 이거는 어떤 스칼라 이것이고, 자, 그것에 한번 그레디언트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그레디언트 R. 그럼 그 자체로 한번 계산해 볼게요. 그 정의 자체로 x hat 라운드 x분의 라운드. 단순히 한번 수학적으로 연습해보자 라는 것입니다. 계산 한번 연습해보자 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R 구체적으로 써주면 x제곱, y제곱, g제곱 이렇게 되니까요. 자, 바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 x로 미분한다. 그럼 이제 2분의 1 튀어나오겠죠. 2분의 1 튀어나오고 분모에 이렇게 될 것입니다. 마이너스 2분의 1승이니까 분모에 이렇게 나올 거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2랑 또 x가 한 번 더 미분되니까 2x에서 2가 날아가고 x가 나오게 될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x 이렇게 써주고 이렇게 있을 것입니다. 됐죠? 자, y 미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y 미분에도 똑같은 게 나오고 y 해. 그렇죠? g로 미분해도 똑같은 거 나오고 g 해. 이렇게 표현할 것입니다. 자, 결국 어떻게 되냐면, 자, 이렇게 되죠. 분모는 R이죠. R이고, 그 다음에 분자는요, R 벡터니까. 이것은 결국, R 햇 벡터로서 여러분들이 표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쵸?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산 연습 좀 해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다이버전스 계산해 볼 텐데, 첫 번째는 위치 벡터, R 벡터 표현되어지는, 위치 벡터의 다이버전스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A가 위치 벡터, R 벡터인데, 뭐, x에, 자, 이렇게 표현되는데, 자, 우리가 한번 그림으로 나타내 볼까요? 이거는, 자, 그림을 표현하자면, 자, 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도 한번 그려보면. 자, A라는 벡터는 각 점마다 위치 벡터인데, 이런 거죠. 요 지점에서는 이제 어떤 이런 벡터일 것이고, 여기서는 이렇게 벡터이고, 즉, 위치 벡터입니다. 그 지점에서 나타나지는 위치 벡터입니다. 당연히 원점에서 멀리 떨어질수록 위치 벡터 크죠. 이렇게 되고, 좀 더 멀리 있는 점이다 더 커질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의 어떤 모양을 가지는 벡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바깥으로 퍼져나갈 방향으로 있겠죠. 그럼 딱 봐도 이런 보시기에 자, 어느 지점을 보아도요. 예를 들어 이 지점을 보아도 뭔가 이렇게 지름 방향으로 뭔가 뻗어나가는 방향으로 마치 뭔가 R자로 이 벡터가 생성되는 것을 알 수 있죠. 바깥으로 향할수록 점점 이렇게 벡터의 크기가 좀 커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면 안쪽으로 갈수록 좀 더 줄어들고 바깥으로 갈수록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요 포인트 어느 특정 포인트에서 이 바깥을 그러니까 뭔가 이제 생성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예를 들어 그 포인트에서 뭔가가 이제 뿜어져 나와야지만 이런 모양으로 지금 이렇게 벡터가 형성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만 간단히 그렸지만 어느 지점에서나 요 지점이다. 그러면은 이 바깥쪽 향하는 방향으로 점점 이제 벡터가 커지니까 항상 그 지점에서는 뭔가 생성이 돼야 돼요. 벡터가. 그렇죠. 그리고 좀 상상해 보시면은 어느 포인트에서나 조금씩은 이게 벡터들이 생성이 돼야지만 이런 모양이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좀 직관적으로 봐도 다이버전스가 제로가 아닐 것 같은데 한번 계산해 볼까요? 자, 정의 자체로 가봅니다. 자, 다이버전스 A는요. 자, 첫 번째 성분을 X로 미분하고 1이죠.
플러스 두 번째 성분은 y로 미분하고 1입니다. 세 번째 성분은 g로 미분하고 1이라서 3이. 그래서 3이라는 알짜 크기가 있어요. 즉 어느 지점에서나 3만큼의 이제 바깥을 향하는 새로운 벡터들이 생성이 되고 있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고, 모든 지점마다 수도꼭지에서 이제 3만큼에 해당되는 벡터들이 막 생성되고 있다. 그런 어떤 상상력을 발휘하셔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B는, 여기다 좀 넣어볼까요? 자, B는 지금, G 해시입니다. 자, G해, 이거 잘 보시면은, 위로 갈수록, 이게 위쪽을 G 방향으로 생각해보면, G 방향으로 갈수록 커져요. 위쪽을 G로 생각해보면. 잡혔죠. 자, 위쪽을 이제 G축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럼 XY가 있겠죠. 그래서 위로 갈수록 지금 벡터가 건너 커지는 그러한 상황이거든요. 처음에는 좀 작았죠. 좀 이렇게 작았다가 위로 올라갈수록 커지는 벡터입니다. 그렇죠. 더 커지죠. 더 올라가면 더 커지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온 공간상에서 위로 올라가서 점점 이제 강해지는 그런 벡터이죠. 그럼 보시게요. 어느 특정 포인트 생각해봐도 뭐 이 포인트다. 자, 위쪽으로 커져야 됩니다, 벡터가. 그게 뭔가 그 지점에서도 생성이 되고 있어요, 벡터가. 점점 위쪽으로 커지니까. 만약에 이게 일정한 크기라고 한다면 당연히 생성 안 돼도 되겠지만, 위로 올라와서 점점 세지니까, 크기가 세지기 때문에 그 얘기는 각 포인트마다 위쪽, 벡터가 생성이 돼야지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역시 한번 해볼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번 정의 자체로 해보면은, 자, 이거는 XY 성분 없잖아요. 날라갔고, 마지막 G 성분을 이제 G로 미분하니까 1이죠. 이렇게. 얘는 이제 1만큼, Y, G축 방향으로 1만큼이 해당되는 그 벡터를 계속 생산해 있구나라는 내용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기본적인 벡터 미분에 대해서 한번 봤고요. 좀 쉬었다가 또 이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